여러분 고잉 메리오를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을 아시나요? 바다 위에 배만 남겨둔 채 모든 사람들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저주받은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는 1861년 캐나다에서 제작되어 첫 항해를 나서자마자 선장이 폐렴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 후 두 번째 선장으로 존 너팅 파커가 임명되었고 그는 항해 중 어선을 들이박아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수리하던 도중 배 한가운데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죠. 수리를 마치고 나서 그는 두 번째 항해를 나서는데요.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대서양 횡단이었지만 영국의 도버 해협에서 또 다른 배와 충돌해 그는 선장에서 해임됩니다. 결국 6년 뒤 이 배는 저주받았다는 이야기 때문인지 배의 소유자 윈체스터는 이름을 메리 셀레스트로 바꾸고 $8,825를 들여 배를 수리하게 됩니다. 1872년 11월 7일 브리그즈 선장의 지휘 아래 메리 셀레스트호는 뉴욕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트호가 출항하고 한 달 뒤인 1872년 12월 4일 또 다른 영국의 상선 디 그라티아호의 선원 중 한 명이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북대서양에서 수상한 범선을 한 척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는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돛대를 펼쳐 기이한 모습으로 항해하고 있었죠. 그라티아호의 선원들은 그 배의 선장인 모우하우스에게 보고하였고 모우하우스는 그 배에 가까이 접근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배는 한 달 전 출항한 메리 셀레스트호였으며 모우하우스는 셀레스트호의 선장 브리그즈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실 만큼 친한 사이였다는데요. 모우하우스는 이미 뉴욕에 도착했어야 할 그가 여기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2시간 동안 근처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셀레스트호는 너무너무 조용했기에 그라티아호의 선원들은 셀레스트호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갑판에는 물이 젖어있고 화물칸에는 1.1m까지 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명정 한 척이 사라져 있었으며 이는 셀레스트호의 선원들이 매우 급하게 배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엔 그 배는 아직 멀쩡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장실에는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지만 선장의 항해일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중요한 단서가 될 항해일지를 보게 되고 거기에는 배를 발견하기 10일 전인 11월 25일까지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는 급하게 썼는지 휘갈겨진 글씨로 "안에 살아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 선원들의 개인용품 전부 그대로였으며 싸움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고 음식과 물은 항해를 하기에 충분한 양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에는 주방장이 요리를 하다가 어디론가 급히 떠난 듯이 음식이 요리하던 채로 남아 있었고 화장실에는 면도하다가 급하게 뛰쳐나간 듯이 수염이 엉겨붙은 채로 면도날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메리 셀레스트호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배에는 브리그즈 선장과 그의 아내 사라, 2살 된 딸 소피아와 선원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전부 흔적도 없이 바다 위에서 사라지게 된 건데요. 모우하우스는 이 배를 발견하고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그냥 두고 떠나려 하지만 선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난당한 배라도 멀쩡한 배를 가져가면 보상금을 5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배를 그냥 놔두고 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엄청 욕할걸요? 결국 모우하우스는 찝찝하지만 배를 영국으로 끌고 왔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이거 모우하우스랑 브리그즈가 죽은 척하고 보험금 타려고 주작한 거 아니여? 라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으로 타는 돈보다 자작극을 벌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아 손해였기 때문에 이 혐의는 곧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전역에 브리그즈 선장과 일행의 수배령을 내렸는데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관 중 한 명은 사실 그라티아호가 출항하다가 메리 셀레스토를 만나서 서로 술 마시며 놀다가 싸움이 벌어져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라티아호 선원들이 바다에 빠뜨려 놓고 우연히 만난 거로 구라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라티아호 선원들은 증거를 제시하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싸움의 흔적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모우하우스는 수중에 돈이 많았고 빚도 없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를 죽일 필요가 없었죠. 결국 몇 달간 수사 끝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불명, 즉 도저히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메리 셀레스트호의 선원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배는 미국에 있던 배의 소유주인 윈체스터에게 돌아오는데요.
배를 받자마자 윈체스터의 아버지가 미국 보스턴에서 익사사고로 죽게 되고 결국 메리 셀레스토어는 저주받은 배라고 생각해 헐값에 팔리게 됩니다. 1923년 훗날 이 배는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바다에서 스스로 침몰하도록 해안에서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 메리 셀레스토어 사건에는 수많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한 선원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메리 셀레스토어의 선원이었다고 말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항해하던 11월 말에 표류하던 어느 배를 발견했는데 당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병으로 다 죽어 있었고 배 안에는 금괴가 가득했어. 그 금괴는 어림잡아도 몇 톤이 넘을 듯한 엄청난 금액이었고 우리는 나눠 가지기로 했지. 다들 셀레스토에서 내려서 그 작은 배를 타고 떠났어. 이를 들은 선원은 그럼 먹을 거나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그대로 두고 내리셨나요? 라고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작은 배에는 통조림 조금이랑 물이 있길래 그냥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탔지. 그리고 당시 금괴에 눈이 멀어 우리는 그냥 정체 모를 일로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대충 꾸미자고 약속하고 다들 흩어졌어. 그 당시 셀레스토어는 40년이 지났음에도 유명한 이야기였기에 선원은 웃으며 그럼 당신은 뭘 하고 지냈느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알 필요 없다고 말하며 술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1953년 북중미 프랑스의 어느 선원들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섬을 돌며 먹을 것을 찾다가 해골을 발견했는데 해골의 위에 걸쳐져 있던 옷에 이름표 하나가 꽂혀 있었으며 거기에는 벤자민 브리그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브리그즈 선장의 딸인 소피아는 돌고래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셀레스토어에는 딸이 구경할 수 있는 작은 갑판을 배의 외곽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설은 항해 도중 바다 한가운데에서 돌고래 혹은 거대한 고래를 만나 신기한 나머지 선원 모두가 외부 갑판에 모여 구경하다 갑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지면서 모두 사망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가장 유력하며 꽤 현실적인 가설입니다. 배에는 붉은 오크로 만든 드럼통에 알코올을 담은 화물이 있었는데요. 오크통에서 알코올이 기화하며 점점 드럼통 밖으로 새어나와 화물칸을 가득 채웠으며 드럼통을 고정하고 있는 철제 밴드가 서로 부딪히며 마찰로 인해 순간적인 스파크로 알코올 기체가 폭발하였다는 설입니다. 화물칸을 열어본 선원이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화물칸을 보고 스파크에 놀라 배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하여 선원들을 모두 구명보트로 대피시켰다가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에탄올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드럼통을 전혀 태우지 않고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결국 메리 셀레스토어는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브리그즈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